제 이름은 박순태, 올해 69세입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교무부장까지 지낸 후 4년 전에 은퇴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지난 1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우편함에서 꺼낸 관리비 고지서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라는 글자 아래 적힌 숫자 23만 7천 원. 이게 뭐야? 한겨울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작년 같은 달보다 5만 원이나 올라 있었어요. 기본 관리비 8만 원에 난방비 12만 원, 전기료 3만 7천 원에 온갖 잡비까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지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5년 전에 신혼 때 샀던 32평짜리예요. 그때는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교직원 연금으로 매달 270만 원을 받고는 있지만 작년에 아내를 폐암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혼자 살기에는 32평이 너무 넓고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집안 곳곳에서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관리비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둘이 함께 살면서 전기도 많이 쓰고 아내가 요리도 자주 해서 가스비도 꽤 나왔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했거든요.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전기나 가스는 훨씬 적게 쓰는데 관리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관리소에 문의해보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청소비, 경비비, 시설관리비 모두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공동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오가는 관리비. 연금이 270만 원이니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혼자 살면서 이 정도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뭔가 억울하고 아까웠어요. 그러던 차에 미국에 사는 큰아들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그 큰 집에서 혼자 뭐 하세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너희 어머니랑 25년 동안 살던 집인데. 그러니까요. 어머니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사실 민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침실에서 잠들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서러웠고 거실에서 혼자 밥 먹을 때마다 여보 밥 먹어요라고 부르던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25년을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첫째는 정서적인 이유였고 둘째는 경제적인 계산 때문이었어요. 현재 아파트를 팔면 6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 관리비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 막상 결정하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는 35년 교직 생활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1988년에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32살, 아내는 29살이었죠. 신혼 때라 모든 것이 새롭고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이 집에서 100년해로 하자. 아내가 이사 첫날 밤에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민호가 첫 걸음마를 한 곳도 거실이었고 둘째 철호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곳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였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집이 공부방이자 휴식처였죠. 아내는 밤늦게까지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며 공부는 하는 만큼 는다고 격려했어요. 민호가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철호가 부산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모두 이 거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4년 전 아내가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도 이 방에서 둘이 붙들고 울었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 꼭 이겨내자. 아내 손을 잡고 했던 다짐도 이 침실에서였고요. 작년 9월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이 침실이었어요. 순태야 고마웠어. 혼자서도 잘 살아.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난 아내. 그 후 3개월 동안 저는 거의 넋이 나가서 살았어요. 아내 옷가지는 아직도 옷장에 그대로 걸려있고 화장대 위에는 아내가 쓰던 화장품들이 먼지를 쌓인 채 놓여 있어요. 치우려고 해도 자꾸 손이 멈춰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비 2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교직원 연금 270만 원에서 관리비 20만 원을 빼면 250만 원. 거기서 생활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혼자 살기에는 그럭저럭 충분한 돈이지만 큰 집에서 많은 관리비를 내면서 살기에는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관리비가 더 많이 나와요. 작년 12월에는 24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32평 아파트를 혼자서 난방하려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월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사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같은 동네에서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20평 정도의 아파트면 관리비도 지금의 반 정도일 테고 혼자 살기에도 적당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20평 아파트라고 해도 전세금이 4억은 넘더라고요. 제 집을 6억 5천만 원에 팔고 4억짜리 전세를 얻으면 2억 5천만 원이 남긴 하지만 전세금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원룸이었어요. 원룸? 아버지가 원룸에서 살겠다고요? 큰아들 민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왜 안 돼? 혼자 살기에는 원룸도 충분해. 그러긴 하지만 69세의 원룸이라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원룸이라는 게 좀 그랬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나름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퇴직 후에도 적당한 아파트에서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니까 원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관악구 쪽에 괜찮은 원룸들을 알아봤더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면 9평짜리 깔끔한 원룸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관리비는 월 5만 원 정도. 지금 내는 관리비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계산해 보니 확실히 경제적이었어요. 현재 집을 팔고 원룸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면 6억 2천만 원이 통장에 남아요. 그 돈을 적금이나 예금에 넣어두면 매달 이자 수입도 생기고요. 월세 60만 원, 관리비 5만 원, 65만 원. 지금 관리비 20만 원보다는 훨씬 많지만 32평에서 9평으로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평수 대비해서는 오히려 절약이에요. 더 중요한 건 공과금이었어요. 원룸은 전기, 가스, 수도 모든 게 개별 미터기라 정말 쓴 만큼만 내면 되거든요.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공과금도 많이 절약될 것 같았어요. 마음을 정하고 3월에 본격적으로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관악구에는 서울대 때문에 원룸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 시설도 나쁘지 않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괜찮은 원룸 하나를 찾았어요. 9평 남짓한 크기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간이 부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집주인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제 나이를 듣고는 처음에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원룸은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사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니까 좀 신기하네요. 앞으로 혼자 살 예정이라 작은 집을 구하고 있어요. 깔끔하게 잘 관리해 드릴게요. 집주인분도 제가 은퇴한 교사라는 걸 아시고는 흔쾌히 계약을 해주셨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0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69세의 원룸에서 새 출발이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짐 정리였어요. 32평 아파트에서 25년 동안 살면서 쌓인 물건들을 9평 원룸으로 옮기려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가전제품부터 문제였어요. 65인치 텔레비전은 원룸에 너무 크고 냉장고도 큰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세탁기는 다행히 작은 걸로 바꿔서 설치할 수 있었지만요. 옷장, 서랍장, 책상, 소파. 25년 동안 하나씩 장만한 가구들을 대부분 처분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안에 물건들이었어요. 옷까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옷을 박스에 담으면서 하나하나 추억이 떠올랐어요. 이 옷은 민호 결혼식 때 입었던 거고 이 한복은 철호 의대 졸업식 때 아내가 즐겨 입던 분홍색 가디건을 만지다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가디건에서 아직도 아내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몇 벌은 포기할 수 없어서 원룸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좁은 공간에 쓸모없는 짐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내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순 없었어요. 책도 큰 문제였어요.
35년간 모은 교육 관련 서적들이 수백 권. 문학책, 역사책까지 합치면 1000권이 넘었어요. 원룸에는 작은 책장 하나 들어갈 공간밖에 없어서 대부분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리기 아까운 책들은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선생님, 이런 좋은 책들을 기증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도서관 사서분이 고마워하시는데 저는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책 한 권 한 권이 제 교직 생활의 흔적들이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인생이 이렇게 더섭구나였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며칠 만에 정리하고 나니 뭔가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이사 날짜를 4월 15일로 정했어요. 이사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짐 정리에 매달렸어요. 아들들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지만 정작 아내 물건들은 제가 혼자 정리해야 했어요. 이사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이미 모든 가구를 빼고 나서 매트리스 하나만 바닥에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25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방에서 함께 뒹굴며 놀던 기억, 아내와 둘이서 조곤조곤 나누던 밤 이야기들, 가족 모두가 모여 텔레비전 보며 웃던 시간들. 여보, 미안해. 우리 집을 떠나게 됐어. 혼자서 중얼거렸더니 정말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여보.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4월 15일 이사 당일.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마지막 남은 짐들을 트럭에 실었어요. 원룸으로 가져갈 물건들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소형 냉장고, 작은 세탁기, 32인치 텔레비전, 싱글 침대, 간단한 옷장 하나, 작은 책장.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몇 장. 32평 아파트를 가득 채웠던 25년의 삶이 작은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열쇠를 부동산에 반납하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햇볕이 잘 드는 남양 거실, 아내가 꽃을 키우던 베란다, 아이들이 공부하던 작은 방. 안녕, 우리 집.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관악구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9평 남짓한 공간에 제 물건들을 배치하니 생각보다 아늑해 보였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이 따스했고 새로 시작하는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첫날 밤을 보내려니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소음이 너무 심했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리고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도 쿵쿵 났어요. 25년간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런 소음은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 뭘 하나 꺼내려면 다른 것들을 치워야 했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려면 침대를 밀어야 하고 책을 보려면 의자를 빼야 하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특히 화장실이 가장 불편했어요. 아파트에서는 화장실이 2개였는데 원룸은 샤워실과 화장실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씻고 나면 바닥이 다 젖더라고요. 부엌도 문제였어요. 인덕션 하나에 싱크대 하나가 전부라 제대로 된 요리를 하기 어려웠어요. 간단한 라면이나 계란 프라이 정도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 한 달은 거의 배달 음식으로 연명했어요. 하루에 2번씩 치킨이나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더니 한 달 식비가 40만 원이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겠다 싶어서 5월부터는 요리를 다시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원룸 요리법을 찾아보니 의외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전기밥솥 하나로 밥도 짓고 찜도 할 수 있고 인덕션에서도 볶음이나 국물 요리가 가능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요리를 거의 안 했는데 혼자 살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리고 6월 어느 날 옆방에 사는 대학생과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옆방에 사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박순태라고 합니다. 은퇴한 교사예요. 아,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집에 계시는군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 후로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서로 나눴어요. 선생님, 이 근처에 괜찮은 마트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이마트 24가 있고 버스 타고 10분 가면 대형 마트도 있어요. 고마워요.
나도 이 동네가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민준이 덕분에 동네 지리도 익히고 원룸 생활 노하우도 배울 수 있었어요. 7월에는 더위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9평 원룸에 에어컨 하나로 여름을 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공간이 작으니까 에어컨 효율이 좋더라고요. 32평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방 에어컨을 2대 틀어야 했는데 원룸에서는 하나만 틀어도 금세 시원해졌어요. 7월 전기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에어컨을 거의 하루 종일 틀었는데 전기료가 6만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아파트에서는 여름철 전기료가 15만 원까지 나왔던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절약된 셈이에요. 8월에는 새로운 취미를 하나 찾았어요. 근처 구민회관에서 하는 서예 강좌에 등록한 거예요. 69세에 서예를 새로 배우신다고요? 강사 선생님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평생 글만 써왔는데 붓글씨는 처음이에요. 늦었지만 배워보고 싶어서요. 서예는 정말 새로운 세계였어요. 먹물을 갈고 붓을 잡는 순간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억자도 제대로 못 썼지만 매주 2번씩 꾸준히 다니다 보니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였어요. 무엇보다 서예 시간만큼은 아내 생각, 외로움, 걱정 같은 것들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붓 끝에만 집중하면서 무념무상의 시간을 보냈죠. 9월에는 이웃들과도 좀 더 친해졌어요. 1층에 사시는 박 여사님은 70대 초반인데 남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저처럼 혼자 사시는군요. 가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박 여사님과 가끔 1층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혼자 사는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니까 대화가 잘 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원룸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40년 살던 집을 떠나 이런 작은 곳에서 산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박 여사님 말씀을 듣고 위안이 됐어요.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10월에는 아들들이 놀러 왔어요. 미국에 사는 민호가 휴가 내고 한국에 왔는데 부산에 사는 철호와 함께 제 원룸을 보러 온 거예요. 아버지 생각보다 괜찮네요. 민호가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곳에서 사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 오히려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실제로 관리비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원룸 관리비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까지 합쳐도 한 달에 10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아파트에서 20만 원씩 내던 관리비를 생각하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절약되는 셈이었죠. 아버지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철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렇지. 관리비만 해도 년에 180만 원 절약되고 집을 판 돈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어. 실제로 아파트를 6억 5천만 원에 팔고 원룸 보증금 3천만 원을 빼니 6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을 전기 예금과 적금에 나눠 넣어뒀더니 매달 이자만 3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교직원연금 270만 원에 이자 수입 300만 원을 합치면 한 달 수입이 570만 원. 원룸 월세 60만 원의 생활비를 빼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어요. 11월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구민회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서예 강좌를 들으면서 알게 된 분들이 독서 모임도 함께 하자고 권해서 시작했어요. 60대에서 70대까지 10명 정도가 모여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교직에 계셔서 책 읽기는 익숙하시겠어요. 그래도 요즘 책들은 잘 몰라서요. 젊은 작가들 소설도 읽어보고 싶고 독서 모임을 통해 평소에 읽지 않던 장르의 책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젊은 작가들의 소설부터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았죠. 12월에는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1월에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충격받았던 때부터 4월에 원룸으로 이사하고 여름을 나고 가을을 보내고 어느새 8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처음에는 69세의 원룸이라니 하며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생활이 편했어요. 집안일도 간단해졌어요. 9평 원룸은 청소기 한 번 돌리면 끝이고
빨래도 혼자 사는 거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요리도 간단한 것들을 해 먹으면서 나름의 재미를 찾았어요. 전기밥솥으로 만드는 닭찜, 인덕션에서 볶는 김치볶음밥,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으니 혼밥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줄었어요.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만 20만 원씩 나왔는데 원룸에서는 월세 6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공과금까지 합쳐도 8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6억 2천만 원의 목돈이 있다는 것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줬어요. 급할 때 쓸 돈이 있다는 안정감, 매달 이자 수입이 있다는 든든함. 올해 연말 정산을 해보니 작년에 비해 200만 원 정도 저축을 더 했더라고요. 관리비 절약과 이자 수입 덕분이었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아파트에 살 때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적하고 외로웠어요. 넓은 집에 저 혼자 달랑 있으니까 더 외로움이 크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원룸에서는 오히려 아늑함을 느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손 닿는 곳에 있으니까 편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69세의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 이 모든 게 제게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서예를 배우면서 붓글씨 실력도 늘었고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옆방 민준이 같은 젊은 친구와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고요. 물론 아내가 그리운 건 여전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직도 아내 생각이 많이 나죠. 하지만 아파트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다 보니 조금씩 아픔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아내도 제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걸 하늘에서 보며 기뻐할 것 같아요. 여보 혼자서도 잘 살고 있네 하면서요. 새해가 되면 원룸 생활 1년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들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칭찬해줘요. 아버지 정말 잘 적응하셨네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시고 건강도 더 좋아 보이세요. 실제로 원룸으로 이사 온 후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낼 때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원룸에서는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서예 강좌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참석하고 마트도 자주 가고 동네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늘어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관리비 2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시작한 이사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준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69세의 원룸에서 사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나이가 들어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것 같아서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서 혼자 살면서 관리비 부담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아요.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새로운 인생의 재미도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분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혼자 사시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이제 정말 실감해요. 69세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증명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이 작은 원룸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요. 서예 실력도 더 늘리고 새로운 취미도 하나 더 찾아보고 이웃들과도 더 친하게 지내면서요. 아내와 함께했던 32평 아파트에서의 25년도 소중했지만 혼자 살아가는 9평 원룸에서의 새로운 인생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리비 20만 원 때문에 시작한 이사가 제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